안녕하세요. 현재 일을 시작한 지 한 7년 반, 이제 8년 차 정도 되는, 지금 현재는 SK 하이닉스와 두산 쪽에서 이제 시스템 운영이나 개발 업무 주로 맡고 있고, 주로 서버 개발 쪽 담당하고 있고, 이제 계속 프로젝트 수행하고 있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 때였는데요. 그때는 뭐 철강회사 영업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후 별다른 계획도 없이 그렇게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뭘 하지? 좀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뭘 하지 찾아보다가 어떤 프로그래밍 관련 사이트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제 예제 코드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놓은 그런 사이트였는데, 그거를 따라 쳐보고 돌려보면서 보니까 따라오니 이게 내 컴퓨터에서도 이게 도네? 오, 신기하다. 그래서 그 외 몇 가지 예제들을 이제 요즘 말로 이제 무지성으로 따라 쳐보니 코딩한 대로도 동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름 따라친다고 따라쳤는데 예제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이 이제 제 컴퓨터에서 동작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코드에 오타를 낸 경우였었는데, 이제 그때는 그 예제와 한 줄 한 줄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오타를 찾았었죠. 그래서 이제 좀 기술적으로 오타 낸 부분이 어딘지 찾고 싶어져가지고 이제 혼자 집에 방구석에서 이거 어떻게 도는 거야 하면서 보기 시작하고 이제 책도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고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제 선에서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도움받을 곳이 없나 찾아보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국가 지원으로 가르쳐 주는 곳이 있네? 심지어 밥값도 주네? 이런 계기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웹 개발자 양성과정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을 선택을 했다고 이제 본인이 IT 개발자로서 커리어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개발 일을 전혀 못하게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웹개발 분야라는 구현 도구, 일종의 그 웹개발 분야라는 곳에서 이제 만든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 하에서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이론 배경 지식은 교육 과정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존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그 웹개발 양성 과정에서 배웠던 것은 이제 웹 프로젝트의 프론트엔드라고 불리는 분야의 언어로 쓰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백엔드 분야의 언어로 쓰이는 자바, SQL, 그리고 그 자바나 SQL 언어를 가지고 그걸 구현한 JDK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웹 프로젝트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인 서블릿이나 JSP, 스프링 프레임워크들을 배웠습니다. 학습 방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예제 프로그램을 본인의 PC에서 돌려보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예제가 어떤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예제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쓰였으며, 그리고 예제에서 기능하는 프로그램을 본인 스스로 코드를 고치면, 본인 스스로 그 예제를 조금 응용해 가지고 고쳐보면 어떻게 동작할지 예상하고 스스로 돌려보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예제를 따라친 코드가 왜 이렇게 동작을 한 건지, 예를 들어 에러나 버그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기록하려고 했던 연습을 한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분야가 이제 넓은 IT 업계 중에서도 이제 웹개발 분야에서만 계속 프로젝트 수행을 해온 입장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다른 업계, 게임 업계라든지 아니면 인베디드 분야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라든지 그런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사실 취업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분야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개발이나 운영 분야가 제일 많지 않겠나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경력이 이제 제로였던 신입 개발자였던 저 때의 이제 선택 기준은 이제 저는 웹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교육 과정을 수료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웹 개발 업체로서 이제 선택했던 기준은 두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월급 안 밀리는 곳,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드를 만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둘 다 일단은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면접을 여러 군데 보지는 않았었고요. 개발자로서 처음 선택한 직장에서는 월급 안 밀리고 코드 정말 신물나게 많이 만졌어가지고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기업 선택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신입 개발자로서 면접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팁이랄 만한 부분이 딱히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력서에 쓰는 일종의 스펙과 같은 면에서는 기사 자격 2개, 그리고 관련 전공의 학사 학위면 이제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발자로서. 코드를 만지고 고치고 기능을 추가하고 이런 개발자로서요. 그 외에 자격증은 이제 자신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술에 관련한 이런 이론적 배경 지식을 좀 더 자기 스스로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프로젝트를 구현한 기술과 연관된 회사들, 크든 작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런 회사들의 개발팀에는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수행한 취업 방법은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어차피 개발자라는 직업이 뭔가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치에서 제 손으로 직접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란 것은 이제 본인이 이 프로젝트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시스템인 건지, 그리고 시스템에서 담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걸 구현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구현하면서 힘들었던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PPT와 같은 그런 발표 자료, 그리고 본인의 그 프로젝트 코드가 담긴 형상관리 저장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URL 주소를 이제 첨부를 해서 이제 개발팀 쪽의 실무분들로 하여금 코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면접 준비에 관해서는 어떤 회사에서 신입 개발자를 지원할 때 SQL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예외 상황으로 전혀 새로운 질문, 자기가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쪽 웹개발 분야의 교육 과정을 들었다면 그 웹개발 분야 과정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이 나올 것이고, 기술적인 질문, 그 질문에서 얘기한 대로 본인 스스로 프로젝트를 A부터 Z까지 다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 회사에서 내는 기술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답변은 나름 자동으로 잘 나오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신입 개발자 지원 당시에 썼던 자기소개서는 개발자로서의 직업 선택 동기를 짤막하게 썼었고요.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앞으로의 자기 개발 계획,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자기 개발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내용의 그런 자기 개발 계획, 그렇게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썼었어요. 직업 선택 동기는 위에 답변한 대로 그렇게 프로그래밍 사이트를 발견해서 따라쳤던 코드가 잘 돌았고, 더 알고 싶어서 교육 과정을 들었고, 거기서 잘한다 소리 좀 들었고, 그래서 더 잘해보고 싶어 지원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솔직하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약간 기분이 나빴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게 직업 선택 동기로 썼었던 내용이었고, 개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흔히 말해 이게 취업용 개인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업과 취업 이후 작업을 하게 된다면 코드 참고하려고 만들었다. 이게 개발 동기.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과 함께 만들면서 이제 삽질했던 부분,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만 쓰고 그렇게 한다면 그 정도 내용만 쓴다면 이제 자기소개서 분량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부분에서는 그 당시 입사 지원할 때 저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전공 학위도 없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자기 개발 계획으로서 기사 자격 따고 관련 전공 학사학위 편입해서 딸 계획이다, 이런 내용으로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업해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관련 전공 편입해서 퇴근하고 수업 듣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첫째로는 이 교육과정상 이 교육과정 안에 커리큘럼이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체험할 기회가 있다면 이 팀 안에서 귀찮고 힘든 거는 본인이 하려고 이제 일욕심을 한번 내보시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면서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간단 명료하고 분명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주관적 표현을 최대한 배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시고, 세 번째로는 강사님이던 같이 수업 듣는 학생분이던 질문과 답변을 공손하게 좀 내가 말하는 질문이나 답변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에 이해시키도록 쉬운 커뮤니케이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 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딩 중에 생기는 에러나 버그 같은 문제, 그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설명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본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하면서 프로젝트 팀원들, 본인을 포함한 그런 직접적으로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는 팀원들한테 이제 업무적으로 가능하다면 인간적으로까지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하면 경력과 경험은 자동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흔히 말하는 성장이란 걸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앞으로 커리어 설계상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웹개발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웹개발 분야에서는 최대한 많은 프로젝트를 다양한 포지션에서 수행을 해보는 것도 경력 초반기에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호불호 분야가 조금 생긴다면, 기술적인 호불호 분야 그런 게 생긴다면 이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가는 그 분야로 계속 트라이하면서 커리어를 이제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이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 책을 보고 책의 첫 페이지부터 이제 나오는 예제를 계속 돌려보고, 그리고 책과 인터넷에 나오는 그 언어와 관련된 그런 예제만 계속 돌려보는 식의 독학이라면 제 생각에는 학원이든 교육과정이든 한번 다녀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국비교육이란 것이 이제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라 들어서 안 듣고 독학하는 것보단 교육기관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커리큘럼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이게 첫째로 학습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경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분들도 생길 것이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처음 시작하신다면 독학을 제외하고 모두 추천을 해요. 독학이란 것이 내가 현재 아무것도 모르지만 실제 동작하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한, 실제 자기의 포트폴리오나 자기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 굳이 교육과정을 선택하지 않고라도 바로 포트폴리오라는 아웃풋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취업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트라이를 하면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는 혼자 하면 벽에 부딪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자 독학을 해보다가 약간이라도 막혀서 좀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학원이나 부트캠프나 지역 국가지원 교육이던 그거는 일종의 그 교육기관의 사업적인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학생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의 질이 뭐 어떻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의 형태를 떠나서 교육기관에 문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야 시간적인 효율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람 바이 사람이고 본인이 어떤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경우에는 이제 저는 시작하기 전에 공부란 것을 시작하기 전에 윈도우란 것도 실제로 제 컴퓨터에 있는 윈도우도 새로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완전 노베이스 상태라고 하죠. 그런 노베이스 상태에서 신입 개발자로서 입사해서 코드를 만지기까지 8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들어요. 그 8개월 동안에 시간 효율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실은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코드 보고 컴퓨터 만지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라는 게 본인이 지망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뭐 연봉이라든지 그리고 그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수준이라든지 그런 게 좋으면 좋을수록 비교적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좋으면 좋을수록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쏟는 노력이나 시간의 양이 더 많을 수 있겠죠. 이거는 전공자든 비전공자는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입 개발자로 커리어 시작도 안 했는데 이직 나이나 시기를 글쎄요. 그래도 굳이 답변하자면 제가 만났던 동료 개발자분들의 커리어 패스를 보면 그 조직 내에서 본인이 일하고 있는 조직 내에서 본인이 기여하는 실력 여하,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양의 여하를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사는 인생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직 시기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보는 곳이 적다. 그리고 학벌을 보는 곳이라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회사는 아니고 안 보는 회사라고 안 좋은 회사 아니고 그리고 신입이던 경력이던 구직자 입장에서 좋다고 하는 회사들은 보통 다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학벌을 보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입 시절에 여러 개발팀이 있는 회사들을 지원할 때 대기업 신입 공채를 트라이를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실제로 본 것만 가지고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대기업이란 곳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그런 IT 대기업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 회사 자체적으로 신입 채용을 위한 인턴 채용 제도라든지 자체 교육 과정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제 신입 인력을 이제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 개발자로 취직을 하고 싶은데 그 대기업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IT 대기업이라면 거기부터 일단 들어가려고 트라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성공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 다른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속 설명했던 대로 본인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개발을 위한 이론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을 공부해서 계속 트라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트라이를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